70여 년 전 10대였던 아버지가 끌려가 희생됐습니다. 17살 예. 20살을 갓 넘긴 어머니, 꽃다운 시절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제 22살인가 사람이 쌓이고 이래 있는데 막 체키가면서 끌어냈어요. 남겨진 이들의 멍에 연자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했기로 직장에 어디 들어가려고 했기로 아무 데도 안 돼요. 이유도 명분도 없이 곳곳에서 자행된 주민들의 죽음. 전쟁의 상처가 켜켜이 서려있는 예천의 아픔을 돌아봅니다. 동북쪽으로는 소백산맥 산악지대와 서남쪽으로 낙동강이 자리한 경상북도 예천군. 한 개 읍과 11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백산맥을 따라 이어진 지맥에는 옥녀봉과 학가산, 보문산 등 산지가 발달했습니다. 또 내성천 평야의 비옥한 토질과 높은 일조량은 우수한 품종의 예천쌀 재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여) 년이 넘도록 창고업을 하고 있는 안희재 씨. 예천을 포함해 각지에서 추수한 쌀을 양질의 상태로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학교 졸업받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했기로 직장에 어디 들어가려고 했기로 아무 데도 안 돼요. 시험 쳐봐야 안 되고 또 아예. 그러니까 이제 촌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새마을 창고가 나와가지고 진짜 그때는 규모가 아주 적었고요. 그러고 난데 운이 트여가지고 그 통일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잘 됐어요. 국내와 해외 등지에서 재배한 양곡을 저장해주고 보관료를 받기에 1년 내내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작았던 창고도 지금은 100평과 200평 두 동 규모로 확장할 만큼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80을 넘긴 나이지만 70여 년 전 동도 트기 전인 새벽에 아버지가 용공지서로 연행되던 모습이 희재 씨는 아직도 가끔 생각납니다. 어이구, 집 좋으시네요. 여기 지은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집 지으신 지? 여기 한 15년 됐어요. 15년? 예. 어이구, 이렇게 다 원래 집터에다가 예, 새로 예, 지으신 예.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제 아침에 물을 이로 그때 여다 못시기로 물 이로 나가신 데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한테 빨리 물을 이고 오셔가지고 허식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비켜라고 이제 그랬기로. 그래 아버지는 뭐 죄도 없고 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 있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뿐 아니고 모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식전에 들어가가지고 낮에 고식해서 뭐 사살했으니까 그리고 오후 한참 돼서 연락을 받았어요. 받고 막 저 밖에 그 소먹이로 갔다가 막 내가 울민 집에 온 기억이 나요.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아버지 명식 씨. 희재 씨는 훗날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회가 꾸린 양민학살 특위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찾아보고 아버지를 학살하기 위해 더 씌운 명분이 좌익행위였음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이 좌익으로 몰아서 피살 되었습니다. 이게 양민학살. 그래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많이. 그만 남한테 그만 지는 사람은 괜찮았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그 구장한테 안 질라 그랬어요. 까이 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의 상처. 할아버지는 장손인 희재 씨를 가장 의지하고 아꼈습니다. 저분은 맨날 나를 이제 기어가지고 안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싶어도 못 자요. 술을 먹으면 친구들하고 먹으면 나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문 앞으로 이래 고개를 거식하고 술 냄새 날까 봐
그래가지고만 어디 가서 좀 먹을 일이 있어도 한 명 또 할배 곁에 가자 이렇게 아예 안 먹고 그 담배도 아예 저부갖고 한 방에 자는데 피울 수가 있네요. 그래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그러면 그래가만 거기 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진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로 이곳 용국면 한 마을에서만 10여 명의 주민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규모의 희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국면에서 나고 자란 또 다른 유족 이명진 씨. 1950년 당시 6살이던 형진 씨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농산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 저녁, 동네 모임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집을 나선 아버지는 이후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얘기 들을 때는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그 논에 논물을 보러 가실 때 논물을 보러 우리 논이 이놈에 있어 산 놈이 여기 있는데 갔다 오시는데 그 반장이 안씨들 이제 그 제실이 있어 제실이 있는데 거기서 반상회를 한다고 오시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 둘이 일리고 갔대. 하지만 반상회는 명분일 뿐 모임 장소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경찰에 모두 연행됐습니다. 그래 반상회는 그냥 그만 그질로 그만 순계 그 와서 미리 그만 딱 주둔해가지고 있다고 말해. 오는 사람마다 그만 전부 못 들고 말해. 여청 경찰서 끌고 갔다 이래 소문을 내가 들었지. 경찰서로. 뭐 아무 이유도 없고 묻도 안 하고. 100일을 간 넘긴 젖먹이 여동생과 형진 씨를 홀로 키워야 했던 어머니에겐 슬픔에 잠길 겨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형진 씨가 성장해 농사를 지으면서야 가세는 조금씩 회복됐는데요. 그에게 농산일은 선택이 아닌 생계를 위한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신원조회 때문에 안 된다는 기라 뭐 아무 공무원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항상 들었지 그게 머릿속에.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해서 우리 집에 애들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들까지도 야들 그런 날도 아주 또 큰 공무원은 내가 하나도 없어. 배출을 안 시켰어. 전부 회사 뭐 이런 데만 배출을 시켰고 지금 손자들은 지금은 연자제 폐지가 돼서 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지금은 뭐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국면에서 8km가량 떨어진 개포면. 70여 년 전에도 이곳 상리숲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골짜기로 주민들 사이에선 경진나들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한국전쟁 전후로 희재 씨와 형진 씨 아버지처럼 용궁지서로 연행된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으로 실려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들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나 좌익 혐의자라는 누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장소는 요 근방 전체 요 근방에서 다 사살 당하셨어요. 12우리운동, 열성운동 참 여기저기 막 이래 누웠는데 이 주민들이 막 냄새가 나고 하니까로 가만히를 갖다 덮어놨더니 사망을 하고 돌아가시니까 다 얼굴이고 뭐고 다 부었대요. 수풍이 됐대. 수풍이 돼가지고 본인 어머니한테는 남편 아이래가 남편도 얼굴을 보고 못 찾았대 시신을. 나중에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손가락을 아버지가 다쳤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모친이 그 손가락 다친 데 가서 헝겊을 이렇게 감아 드렸대요. 뭐 약을 좀 바르고. 그래서 그 헝겊을 감아놓은 걸 보고 찾았대. 낮에 같으면 대부분 찾기 없었잖아요. 그렇게 그 조부가 옷이도 이제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허리띠가 이제 그때 가죽 허리띠가 아주 참 귀했어요. 그거 아버지는 이제 그 참 좋은 기라고 말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맨 걸 대부분 보이께로 기고 그래 또 밤이라도 말이야.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경북 예천 지역 주민과 국민보도연맹원이
공비나 빨치산에 협력했거나 인민군에게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과 군인에 의해 희생된 사실에 대해 진실 규명했습니다. 예천군의 또 다른 마을 개포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예천군 지역 경찰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주민을 관내지서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호 씨의 아버지도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끌려간 주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동네 야경을 돌았거든. 6.25 사변 날 때. 그런데 야경돌로 나오신 어른은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가지고 발을 다치가지고 걸음을 못 걸었어. 그렇게로 그때 이제 야경 도는 사람을 둘을 저기 뒤르고 업고 개포지석까지 갔어. 갔는데 이는 그 있던 날은 그 사람들은 보내버리고 그 있던 날은 경찰서로 뒤로 갈 파인데 여러는 집회일을 짓고 죽자 사자 따라갔대. 제작진의 취재 소식을 듣고 유족 몇 분이 방문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70년) 전 그 여름밤, 마루에서 잠을 자던 10살 이노 씨는 집 밖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름 있게 마루에 잘 수 있고 이래 아버지하고 열끈하고 자다가 일나서 나가시고는 다시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만날 밖에 너 아버지 오는 것다. 너 아버지 오는 것다. 그래 점점 말이지 내한테는 그런 게 안 잊혀지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때 사실이 참 생전 기억에 사라지질 않아.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이노 씨 아버지. 진실화해위는 인근 입산자의 요구를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처럼 강제 가입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네 이 근처에 이게 좌익 세력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리 밤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양식도 하고 뭐 회다 하고 이렇게로 그 사람들한테 저기 양식을 우리 아버지가 줬는데 그 후에 이제 자수를 하면은 저기 죄를 면한다, 살려준다 이래가지고 자수하러 온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쌀 한 마를 갖다가 좌익 세력들한테 갖다 줬다. 이래 그 사람이 자수를 했어. 70년 전 자신이 2살 때 아버지가 끌려가 희생된 이용가 씨. 30여 년의 경찰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용가 씨는 젊은 나이에 희생당한 아버지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들에 소를 띠기로 갔는데 이장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찾는다고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고모가 가가지고 일부러 불러와가지고 그래 이장한테 딸려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못 오고 그 산택 그 보고 그 원당고개 거기서 처형됐죠. 피로 물든 주검들 사이로 남편을 찾아야 했던 기억은 20대 초반의 어머니에겐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제 22살인가 그 최색 씨가 거기 가가지고 막 피 묻은 저 얼굴에 막 사람이 쌓이고 이래 있는데 막 체키가면서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집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는 이제 조카 아닙니까? 그래 그 이제 지게 해가지고 시체를 지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집으로 왔던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를 얻어 썼는가 하면 우리 집 뒤에 그 밭에다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쭉 지내오다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소를 그 이장을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합염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자제분들 저 혼자 두고 가셨어? 예, 그리고 어머니가 내 때문에 계속 살아가요. 어머니 사시면서 아들한테 내색 한 번도 안 하셨어? 좀처럼 안 했죠. 좀처럼. 여튼 경찰서 영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외가의 하지인데 하지로 들어가면 외사촌이 나오겠지. 우리 집을 좀 돌봐다고 그렇게 하면 차에서 그래요 가지고 돌아가셨지. 아 가시면서 집 돌봐달라고 또 부탁하고 가셨어요? 예. 돌아가시는데 끌려가는데 예.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간 사람들. 이노 씨와 노실 씨는 당시 개포지사 자리를 찾아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어 봅니다. 여기 지서 지나실 때마다 생각 많이 나시겠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여기까지 와서 연행돼서 경찰서 가서 또 저 원당고개까지 끌려가서 죽었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저기 미아리고개 노래 있죠. 미아리고개 노래. 야야 그거 몸살이 난다 몸살이 나. 몸살이 난다 그러네. 1950년 7월 중순 예천지역 경찰들은 국민보도연맹원으로 분류된 주민들을 지소와 예천경찰서를 거쳐 2, 3일 간격을 두고 개포면 경진나들과 이곳 용국면 원당고개 등지에서 학살했습니다. 특히 뽕나무밭이 대부분이었던 원당고개는 벼락고개라고도 불렸는데요. 개포면과 용국면 주민들의 희생이 유독 컸던 곳입니다. 경찰서 있다가 일로 왔죠. 바로 그 이튿날. 여기서 몇 분 정도 희생당했다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40명은 넘죠. 한 40명 안 되지. 40명 넘을 거예요. 아버지가 희생된 장소를 처음 찾아본 용가 씨. 황망함 속에 생을 마감했을 아버지와 남겨진 어머니의 막막한 심정을 70년이 지나 헤아려 봅니다. 나는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실상 이 정이 뭐 없다 하기보다도 정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머니 고생하신 게 나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한 5, 6년째 돌아갔어요. 영화도 못 보고 참. 예천군의 남쪽에 위치한 지보면.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직전 고국으로 돌아온 김창근 씨 가족은 아버지 원동 씨의 고향 신풍리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마을엔 경찰의 소개령이 내려졌지만 가족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가셨어? 소개령 받고. 소금을 뭐 안 갔지. 안 가버렸어? 안 갔어. 아버지 원동 씨는 당시 예천군 보도연맹에 가입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지보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창근 씨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70년 전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집터를 찾은 창근 씨. 아버지가 희생되고도 어머니와 창근 씨 형제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원래 집터는 여기고? 집터는 여기고. 그때는 저 토담으로 집지 가지고 있고 토담으로. 집터는 이 집 그대로 있네. 그대로. 저는 그걸 못 심었다 그러잖아요. 나무는 분파리 하잖아요. 분파리. 마디 뛰기 해가지고 저기 한 마디짜리 같으면 한 마디기 얘도 5만 원. 그래 가족끼리 심어주고, 못 쪄가지고 심어주고 돈 받거든. 그거 하다가 뭐 심다가 지서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다 온다고 하면 간분이 안 오니까요. 굳이로 그러면 집어 지서서 예전 경찰서 넘긴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아버지는 창근 씨 형제의 교육에 늘 관심을 두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늦게 오는 데 있잖아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마중 나오는 거. 아까 그 창고에 넘어한테 그 고개 넘어올 적에 글로 댕기거든. 요새 그치 한 길이라 저기 길이나 넓으면 다행인데 옛날에 요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넬로 그 고개까지 와. 그것도 공룡버지 그 말레이가. 그런데 그걸 지나오면 옛날에는 뭐 귀신 나온다 하고 뭐 나온다 하면 뭐 토첩이 흩어붙인다 하고 거기까지 이제 마주 나와. 꼭 그래서 굉장히 애정치른 그런 면이 있어. 지보지서에서 늘 받았던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리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예천 경찰서로 끌려갔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십리길을 걸어 찾아 나섰지만 20일간의 구금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안 오시니까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천 경찰서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 그 다음날 내가 예천 경찰서 갔지 또. 만나야 될까 이래. 면회가 안 돼. 창근 씨는 몇 년 전 아버지의 묘를 고향 마을로 이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성한 게는 몇 년도에 조성했어? 17년도. 17년도에. 한 4년 됐지. 고평나들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아버지가 고향 땅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며 어머니와 나란히 묘자리를 마련했고 아버지의 생애를 정리하는 비문도 세웠습니다. 기축년 1949년 12월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되어 동년 7월 13일 음력 5월 27일 고평 진에서 양민 집단 학살 가세는 몰락 풍기박산 되었으나 지금은 억울한 죽음이 신명 회복 신정 회복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명민하시리라. 전쟁이 들이온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승수 어르신. 콩이랑 30년이 넘는 교편 생활을 뒤로 하고 은퇴 이후 삶을 꾸려나가는 홍승수 씨. 70년 전 승수 씨의 아버지 최선 씨는 집안의 3대 독자로 장래가 기대되던 예천 농업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예천을 점령했던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 선발대가 감천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최선 씨는 친구와 태극기를 들고 이들을 환영하러 나갔다가 군인들의 총에 희생됐습니다. 생활기록부 4번을 제가 그 해감연도에 우리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한번 찾아서 그 학적 생활기록부를 떼놓은 게 있어요. 예. 굉장히 뭐 참 동네 그 친구들 아버지 친구들 말씀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영리하시고 뭐 참 최고도 당당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그 아버지 모습 사진. 이거라도 없으셨으면 어르신이 그렇죠. 모습을 모를 뻔했죠. 생전 모습. 학생증에 있던 사진을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저기 있는 어머니와 같이 모셔놨습니다. 국군의 총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최선 씨.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의 앳된 나이였습니다. 예천 농업중학교 2학년에 재학 가다가 그 6.25를 만나서 그래 회생됐어요. 음력 8월 15일 날 국군 선발대가 감천면 벌방리로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전에 듣고 그 적치하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자유가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국군 선발대 환영 나가셨다가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학생이니까 그래서 회생되셨죠. 더 이상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아버지. 10월 31일에 학적부 역시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제적된 게. 제적된 거고. 그 국군들이 피난을 안 간 것을 의심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 총살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천 때문에 여기가 건넌들이라고요? 그렇죠. 연로하신 집안 어른들과 피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황. 그것이 인민군 협조자로 몰릴 이유가 될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근방이 이제 어디쯤에서 희생당하셨어요? 예, 저기. 저기. 군인들은 최선 씨와 친구, 이렇게 둘만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를 맞으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옆구리 여기를 맞고 그 친구분은 이쪽 다리 다리를 아랫다리를 나. 우리 할아버지와 그 이웃에 사시는 분하고 그래 나오셔서 그래 부축해서 들어가셨는데 집에 오셨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돌아가셨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령이 보호해야 할 관할 지역 주민을 희생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평화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승수 씨는 넓게 트인 곳에 묘를 써달라 유언을 남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인 줄 알고 또 사후에 저 세상에서 만나면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아버지 만나보시고 잘 계세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